28년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다. 겨울에도 비가 와도 몸이 아파도 28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다. 회사가 어려울 때 구조조정 명단에서 살아남았고 후배들이 하나 둘 나갈 때도 이를 악물고 버텼다. 야, 김 부장은 진짜 독하다.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버텨서 받은 퇴직금 3억 1,400만 원.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할게. 내가 새삼을 다 가진 줄 알았다. 퇴직하고 첫 한 달은 천국이었다. 아침에 늦잠 자고 아내랑 평일에 카페 가고 그동안 못 갔던 여행도 다녀왔다. 나 이제 자유인이다. 28년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야지. 2달째부터 슬슬 불안해졌다.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거든. 그때 연락이 왔다. 대학 동기 박 사장. 야, 너 퇴직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바보다. 내가 지금 하는 사업 있는데 6개월이면 2배 된다. 너만 믿고 들어와라. 6개월이면 2배. 지금 생각하면 미친 소리다. 세상에 6개월 만에 2배 되는 게 어딨어. 근데 그때는 달랐다. 매달 나가는 아파트 대출이자 애들 학원비, 보험료, 수입은 영원인데 지출은 그대로였으니까 조급했다. 조급함이 판단력을 삼켰다. 처음엔 5천만 원만 넣었다. 한 달 뒤에 박 사장이 수익금이라며 350만 원을 보내줬다. 진짜 돈이 들어오니까 의심이 사라졌다. 이게 진짜네. 더 넣을걸. 두 번째 달 1억을 추가했다. 세 번째 달 나머지 전부 3억 1천만 원. 28년 인생의 전부를 한 사람한테 몰빵했다. 네 번째 달 박 사장 전화가 안 됐다. 카톡 일십. 다섯 번째 달 번호가 없는 번호. 여섯 번째 달 경찰서에서 들은 말. 피해자가 선생님 포함해서 17명이요. 총 피해액 23억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돌아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.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. 경찰서 복도 의자에 앉아서 1시간을 멍하니 있었다. 울지도 못했다. 28년이 6개월 만에 증발했다.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했다. 돈 다 날렸어. 아내가 처음엔 웃었다. 농담인 줄 알고 내 표정을 보더니 웃음이 사라졌다. 그날 밤 아내가 안방문을 잠그고 들어갔다. 문 너머로 우는 소리가 들렸다. 그 울음소리, 그게 지금도 매일 밤 귓가에 맴돈다. 그 뒤로 모든 게 무너졌다. 아파트 팔았다. 32평에서 반지하 투룸으로 이사했다. 큰애가 가고 싶다던 대학 포기시켰다. 아빠 괜찮아 하는 그의 눈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. 아내는 새벽 4시에 나가서 김밥집 일을 시작했다. 결혼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 손에 물집이 잡힌 걸 봤다. 그 물집이 전부 내 잘못이었다.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. 이력서를 넣어봤다. 54세, 경력 28년, 전직 부장. 어디서도 연락이 안 왔다. 나이가 좀 있으셔서요. 저희가 찾는 인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대리운전을 시작했다.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. 빗속에서 콜 잡으려고 서 있으면 예전에 회사에서 부장님 소리 듣던 내가 맞나 싶다. 어느 날 손님을 태웠는데 뒷좌석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. 야, 퇴직금 들어왔는데 뭐에 투자할까? 핸들 잡은 손이 떨렸다. 차에서 내린 뒤에 한참을 울었다. 제일 힘든 건 뭔지 아나? 명절이다. 형제들 모이면 다들 안다. 형은 입을 다물고 형수는 눈치를 보고 조카들은 큰아버지 요즘 뭐 하세요? 하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. 어머니가 슬쩍 봉투를 쥐어준다. 80살 넘은 어머니가 54살 아들한테 용돈을 준다. 그 봉투를 받으면서 사람이 무너지는 게 뭔지 알았다.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와서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 죽여 울었다. 지금 내 하루를 말해줄게. 아침 7시에 일어나면 반지하 창문으로 사람들 발이 보인다. 출근하는 사람들 구두,
운동화, 하이힐. 나는 그 발들을 보면서 생각한다. 저 사람들은 갈 곳이 있구나.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, 라면 끓여 먹으면 사치다. 오후에는 일감을 찾아 돌아다닌다. 일용직, 배달 뭐든. 저녁에 아내가 들어오면 서로 눈을 못 마주친다.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밤에 잠이 안 온다. 천장을 보면 그 숫자가 떠오른다. 3억 1,400만 원. 그리고 영원.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나? 동정받으려고. 아니, 당신한테 경고하려고. 지금 이 영상 보는 사람 중에 분명 있을 거다. 퇴직금 받고 뭐 해볼까 고민하는 사람. 지인한테 확실한 거 있다 소리 듣고 있는 사람. 한 번만 크게 해보자 생각하는 사람. 제발 멈춰라. 내가 피로 배운 걸 말해줄 테니까. 첫째, 퇴직금은 투자금이 아니다. 퇴직금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버텨줄 생존자금이다. 이걸 불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비극의 시작이다. 둘째, 확실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의심해라. 세상에 확실한 투자는 없다. 확실하다고 말하는 건 두 종류다. 사기꾼이거나 자기도 모르는 바보거나. 가족이 말해도 의심해라. 친구가 말해도 의심해라. 너만 알려주는 건데 라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. 셋째, 절대 몰빵하지 마라. 나는 3억을 한 곳에 넣었다. 제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. 그 말이 얼마나 절실한 말인지 잃어봐야 안다는 게 비극이다. 넷째, 조급함을 경계해라. 퇴직하면 조급해진다. 수입이 0이 되는 공포. 그 공포가 당신을 미치게 만든다. 그 미친 상태에서 내리는 판단은 100% 틀린다. 6개월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. 그냥 버텨라. 조급함이 가라앉을 때까지. 다섯째,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. 큰 돈 벌겠다고 큰 판 버리지 마라. 월 200만 원 벌 수 있는 작은 일부터. 자존심으로 밥 못 먹는다. 내가 증인이다. 나는 지금도 반지하에 산다. 아내는 여전히 새벽에 나간다. 큰애는 편의점 알바하면서 사이버 대학 다닌다. 돈은 못 되찾았다. 박 사장은 징역 5년 받았는데 내 28년은 누가 돌려주나?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난다.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작은 빛이라도 보려고.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라도 하려고. 큰애한테 아빠가 미안하다. 근데 아빠 아직 안 끝났다 그 말 하려고. 무너졌으면 다시 싸우면 된다. 느려도 된다. 작아도 된다. 살아있으면 된다. 이 영상 여기까지 봤으면 당신은 두 종류 중 하나다. 나처럼 이미 무너진 사람이거나 아직 무너지기 전인 사람이거나. 이미 무너졌으면 형, 누나, 동생, 당신 잘못만은 아니다. 일어나라. 천천히 바닥을 찍어본 사람이 가장 단단하다. 아직 무너지기 전이면 이 영상을 저장해라. 그리고 누군가 확실한 투자를 말할 때 이 영상을 다시 꺼내봐라. 3억을 날린 남자가 새벽에 울면서 하는 말이다. 무시하지 마라.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퇴직금 들고 설레는 사람이 있을 거다. 그 설렘이 지옥문이 될 수도 있다. 이 영상 하나가 그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무너진 게 헛되지 않은 거다. 그러니까 부탁한다. 구독 버튼 눌러라. 좋아요 눌러라.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라.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다. 당신이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아버지를, 형을, 친구를 3억짜리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다. 이건 내 채널을 위한 부탁이 아니다. 누군가의 인생을 위한 부탁이다. 나는 김호 54세. 퇴직금 3억을 날리고 반지하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. 당신은 나처럼 되지 마라.